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터널 내진 설계 시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조물 내진 설계 기준 공부했습니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터널에 대해서 또 내진과 관계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시간은 내진 설계에 관련된 하나의 아이템을 관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목별로 아이템을 좀 관리하셨다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픽업해서 여러분들 답안지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터널 내진 설계 시 주의사항. 이런 터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라이닝을 이렇게 우리가 치게 되는데, 단순한 생각에 라이닝 두께를 증가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닝을 더 두껍게 이렇게 타설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진력을 오히려 증대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두께를 증가시키는 대신에 철근을 보강한다. 인성을 증가시킨다. 쉽게 얘기하면은 두께 증가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어떤 철근 배건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철근 배건이 되어 있다면은 구조적으로 이 철근을 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인성, 어떤 그 인장에 잘 견디는 그런 성질을 부여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반 구조물의 경우 기둥단면의 내진 설계 측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내진 설계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압축 파괴, 전단 파괴, 힘 인장 파괴 발생 방지를 위해서 보강을 한다. 자, 기둥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기둥이 있다면은 사각형 기둥 생각해보죠. 기둥이 있다면은, 자, 이렇게 피해라는 어떤 압축력이 주로 작용하죠, 기둥은. 그래서 이 압축 파괴에 대해서 견뎌야 되고, 이렇게 균열이 간다. 이건 전단 파괴죠. 전단 파괴. 전단 파괴에 대해서 견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기둥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자골 해상 때문에 이렇게 자골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장이 발생하죠. 이 방향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면서 힘 모멘트가 작용하면서 힘 인장 파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힘 인장 파괴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부분은 철근 보강을 더 해줘야 되겠죠. 양 옆에는. 그래서 보강을 한다. 그 다음에 힘 인장 파괴가 먼저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힘 인장 파괴가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전단 파괴라든가 압축 파괴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이 파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사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구부. 터널인 경우, 경구부. 자, 경구부라는 이야기는 주로 뭐 산악 터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산이 있는데 여기에 터널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선 처리하겠습니다. 터널 경구죠. 뭐 터널 경구는 이렇게 돌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경구가 있습니다. 경구는 뭐 원통 절개형, 뭐 벨마우스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경구는 표토의 활동 파괴 방지를 위해서 입구부 깎이면에 적절한 기울기 확보 토류공을 설치한다. 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 하나 사면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구배와 소도를 주고 이렇게 절도를 해서 이거 보시면은 토류공을 설치한다. 토류공이라는 이야기는 이 흙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도록, 자, 여기서 소일 레일링을 한다든가 또는 어산카 처리를 한다든가 그 외에 사면 보호공이 있습니다. 뭐 격자 블록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든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옹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면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가 각종 조치를 우리는 토류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류공 또는 지보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보공. 지보공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류벽에 뭐 버팀댐을 생각하는데 흙을 막는 대부분의 어떤 구조물들은 지보공이라고 이야기하고 흙을 막는 구조물은 자 이것이 옹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토류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옹벽을 치든 이렇게 뭐 소일 레일링을 하든 어산걸 하든 쉽게 하면 이렇게 사면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각종 조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터널 내진 설계할 때는 액상화를 평가하게 되는데 터널 입출구, 입구와 출구 및 연약지반 터널에서 지하수 영향을 받는 구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지하수가 이렇게 뭐 높아진다든가 이런 확률이 있을 때 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액상화 가능성 평가 단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액상화 예측 방법, 액상화 평가 방법 공부하셨죠? 크게 3단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간상, 그래서 3단계 예비평가, 간편평가, 상시평가. 그 다음에 액상화 평가 생략 기준. 토사 터널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집안이 있는데 여기 터널에 이렇게 지나간다. 자, 그래서 지하수위가 하부에 있다. 지하수 위에 있던 이런 터널들은 어떻습니까? 생략해도 좋다. 그다음 대상 심도가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상에서 20m 이상이다. 그러면 생략해도 좋다. 그 다음에 SPT N치가 20 이상이거나 또는 소성지수가 20 이상이 되고 점토 성분이 20% 이상 함유한 집안에서는 생략해도 좋다. 그 다음에 상대 밀도가 80% 이상이 모래집안, 그 다음에 쉐립도가 35% 이상인 집안에서는 액상화 검토를 생략해도 좋다.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액상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이야기는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없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떻습니까? 액상화 평가 방법에서 잠깐 공부했죠. 지난 시간부터 해도 쭉 우리가 액상화 평가 생략 집안 또는 액상화 가능성 평가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요 기준들이 한 번 더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진 설계할 때는 이런 내용으로 주의해야 된다. 자, 여기서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진 설계와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공부하는 시간이다. 관리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터널에서 언급하기보다는 액상화가 나왔기 때문에 토공 시간에 액상화 연장선상에서 내진 설계와 같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교량의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 강좌에서 교량편에서 내진 설계를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과 관련된 내진 설계 파트는 본 강좌 SS 이론과 공법 본 강좌 교량편에 제가 상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강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